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재밌는, 누구는 벌써 재밌는 게 아니고 지겹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아직 지겹진 않아요. 아니 이 모임이 말고 책을 보는 순간. 아, 책이요? 아, 재밌던데요, 저는? 서는 건 재밌지. 내가 데카르트 내가 어디까지 읽어오라 했지? 스피노자까지 다 읽어서? 열혈 지방제. 아니야, 오. 데카르트야. 오. 좋았어. 자, 오늘은 순서를 조금 봅시다. 내가 순서 잡은 게 어디갔나? 일부를 읽어라고. 응? 이거 정리한 게 어디 갔지? 집에 놔두고. 내가 정리한 게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여기까지 읽으려고. 근데 오늘 아무래도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데카르트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데카르트라도 나갔다는 게 나루서는 어디냐, 여러분들 말고 나루서는 어디냐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좀 잡히고 있습니까? 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던 귀한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대로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축복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정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축복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조금 오픈마인드하고 조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학이라는 부분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 우리 내용에 대한 조금 복습하고, 그리고 약간 우리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읽어 나가는데 오늘 대충적으로 밥 먹기 전에 페이지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34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요 사이에 먼저 조금 우리 검색하면서 찾아봐야 될 게 플라톤이라는 사람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데카르트를 이해하고 근대 철학을 이해하는데, 사실 근대 철학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은혜스러운 밥 먹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뭐라 해야 되나, 조카가 돼야 되나, 이제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을 조카라 해야 동생이래요. 조카죠. 조카? 저희는 이모입니다. 아, 이제 이모인데. 그런 나이야 벌써? 네. 오케이. 40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응애하고 놓은 사람은 언니가 되겠네? 그렇지. 네. 이모가 되면 언니 정도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응애하고 애들을 이렇게 놓기 위해서는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걸 보고 우리가 태교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태고, 그 다음에 놓고 나면 육아라 그래. 육아. 그 다음에 자랐을 때에 애들하고 함께 가르치고 하는 걸 보고 교육이라 그러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이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야 조그마한 여러분들의 그 조카 정도 되는 신생아들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가는 과정에 케어하고 있는 엄마들과 함께하는 다락방이 있어요. 그 다락방 올해 우리가 했던 내용들, 비대면 시대라서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는 게 중요하냐면 서밋
봅시라는 개념이잖아. 우리 아이들이. 아, 우리 조카들은 이렇게 쓰면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럼 나는 어느 길을 걸어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교재의 페이지 34페이지 중급반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64페이지 정도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내어서, 자, 이 모든 부분을 우리는 뭐요? 복음과 성경과 중요한 우리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걸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에게 주셨던 삼중직, 뭐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건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거나 흐려졌다는 표현을 쓰잖아. 없어진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깨졌고 흐려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흐려졌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거든. 자, 우리가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셨어? 구원자를 무슨 단어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예수인데 그는 이름이고, 그지? 그리스도잖아. 그지?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에 기름 부음을 줬다 그랬지? 누구에게? 왕제사장. 그렇지. 왕, 선지자, 제사장.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를 주시는데 그리스도,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인 참왕, 참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보내셨냐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뭐라고 그래? 회복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회복한다는 말은 전제가 뭐야?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을 거 아니야. 망가져. 그지? 망가졌다. 그럼 뭐가 망가졌단 말이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냈거든. 그러면 망가진 게 뭐가 망가졌단 말이야? 그렇죠. 세 가지 직이 망가졌단 말이야. 인간에게. 그지? 그래서 구원자를 다른 이름이 아닌, 다른 직분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 오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그럼 뭘 회복시키려고 하느냐? 뭐가 망가졌기에? 그지?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은 이 철학적인 어떤 부분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좌의 자리에서 내다볼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정의적인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부분 조금 다루려고 그래. 시간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먼저 오픈 마인드. 그래도 오늘 관심 분야 완전 낮은 거였는데 그 시간도 되지 않을까? 시간도 작아.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대학 가면 2달 만에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픈 마인드예요. 끝.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바로 들어가려니까 썰렁하잖아.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예? 이거 뭐 특별한 거 전혀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썰렁해. 썰렁해. 진짜 썰렁해. 내가 해놓고도 썰렁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대학이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묵어라. 묵어라. 대학이란 대학 진짜 대학이다. 자, 오늘 굉장히 경직돼 있다. 원래 경직이야? 아니요. 아니지.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아이고. 그러면 지쳤어? 많이 지쳤던 것 같아. 그치? 저랑 둘이가 지쳐가지고. 어떡해. 경주월드에서 너무 다 빼고 왔네, 에너지를. 근데 사실 2시 40분에 집합해가지고 학교 왔으니까 뺄 것도 없었어요. 이번 한 주가 너무 길어. 일단 가까우면 좀막 기회로. 경기증 날 것 같아. 나 집순이인데. 그러니까 수능 끝났는데 학교를 왜 가? 이게 또 깔아야 되니까.
깔아야 되겠네. 이거를 쭉 드린 거 그대로니까 잠깐만 또 한 번에 봅시다. 자 혹시 여러분 한번 돌려보세요. 자 대학에 들어갈 때에 대학에 대한 부분을 미리 조금 캐치하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부분들 있죠. 대학생이 된 당신을 위하여. 자 신입생인데 자 잠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나는 네이버가 좋더라. 네이버가 좋은 이유가 찾기가 좋았어. 내가 보기가 너무 좋았어. 자, 그 대학생 보자. 대학생 신입생 입학생 대학 신입생 자 여기에 보면 그 신입생들을 위하여서 제법 대학 신입생이 내가 찾을 때 엄청 많이 나왔는데 미안하다 왜 안 나오냐. 관련 도서로 붙여. 자, 대학 신입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신입생을 위한 대학 생활의 기술, 슬기로운 대학 생활. 자, 대학 생활 매뉴얼 A+ 수박 먹고 대학 간다 실전편, 대학 생활 멘토링 등등. 다시 말하면 대학에 입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두고 대학에 대하여서 미리 이 정도는 미리 선교육하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좋겠어요 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입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 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목적 뭐? 대학 4년을 2년 안에 끝내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거보다는 뭐죠? 그죠? 메시지야. 그지? 메시지. 자, 우리 은양 우리 선배님, 예, 맞나? 네가 선배야. 친구인데. 친구야. 응. 자, 예비대학 수련회 갔다 왔었어? 아니요. 예비대 안 갔어? 너는? 저희 코로나서 그냥 이렇게만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예비대 갔다 왔냐는 말은 이래 한 게 아니고 참여했냐 이 말이야. 예비대 참여했지? 네. 그때 예비대에서 유목된 메시지 중에서 이 말 나왔지? 내가 지금 하는 말. 자, 이게 예비대가 2021년 예비대에만 이 말 한 게 아니라 2022년 예비대에도 분명히 나올 거고 2020년 예비대에도 나왔어. 2019년 예비대에도 나왔어. 뭔 이야기냐? 흘러가는 속에 칠판에 적지는 않으셔서 흘러가는 속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야 대학 4년을 4년 안에 다 다닐 거냐? 다 다니는 게 아니고 4년을 공부할 거냐? 2년 안에 빨리 끝내고 나머지 2년을 너희들의 진짜 전문성 준비하고 그리고 랩너트 스밋 진짜 영적 스밋 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4년을 2년 안에 끝낸다는 개념으로 가라 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데 막상 이거를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만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깨는 사람들은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만큼의 부분들을 관심 있게 접근을 해왔네. 그 말은 미리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 준비하는 그런 뭐랄까 우리 같은
별종의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이야기지. 있으니까 이런 책을 쓰는 거지. 그지? 이런 책을 독자들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들이 불신자라면 이들은 분명히 자라면서 3단체 길을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애들이지. 그렇잖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왜? 3단체 애들은 잘 알다시피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나에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벌써 싹수를 본다는 이야기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3단체를 복음화하는, 즉 정복하는 재미를 가질 사람들이잖아. 야, 상상을 내가 해보니까 3단체, 지난번에 우리 동그라미 한 그려봤잖아요. 그때 몇 조였지? 몇 조짜리 우리가 동그라미 그렸지? 52조. 52조? 52조. 52조. 한 번 더 그려보자. 어디 가는 거죠? 펜이 어디 가시고? 책 위에. 52조 보니까 뭐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 10조 곱하기 5에다가 2조를 더 더하는 거. 그지? 이게 3단체의 기부금이었어. 기부하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요런 3단체들은 아무나 이거 접근을 잘 안 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런 3단체를 우리가 정보가 보면 그렇지, 그 니도 헷갈린 거야. 얘들아, 그 길이 아니야. 이거 그렇습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 그렇잖아. 네.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3단체 가방을 딱 들어줘가지고 심부름을 하는데 1, 2등 납품을 하는 거야. 내가 1등이야. 응? 저 불신자가 1등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단체의 심부름하는 경쟁의 세계 속에서 적자생존,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다락방이 그리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거는 스미스의 그림이 아니요. 그거는 렘넌트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사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발, 그러니까 싹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우리 말고 3단체에 싹이 보인다. 저놈의 싹수가 보인다. 라는 친구들은 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런 책들 쭉 있죠. 그 중에서 이게 2014년도에 나온 거거든. 여기 보면 지금 2020년도 있고 뭐 2020년도 있고 뭐 신간도 꽤 많이 보여요. 2021년도 있고. 그런데 2014년을 내가 선택한 거는 요 책이 상당히 잘 돼 있어. 상당히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설명 가이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발췌를 한 거야. 그 중에서 발췌를 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용도 장군인데 이거 아니다. 어디 내린 여기다.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대학. 자, 첫째 대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학 유니버시티는 원래 선생과 학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라틴어 표현 유니버리타스. 라틴어는 발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예, 마기스트로룸 에트 스콜라리움. 예, 이렇게 읽으면 돼요. 라틴어는 굉장히 읽기 쉬워요. 그리고 라틴어가 영어의 무체 역할을 해요. 그렇죠? 자, 어쨌든 라틴어 표현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칼리지는 동업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라틴어 콜레기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통 몇 개의 분과만으로 이루어진 단과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학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의 외부의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대학 제도는 물론 비교적 최근에 서구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되는 최고 교육기관은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에서 서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번에 우리 요나스 있잖아요. 요나스가 보니까 요나스 대상 지역이 어디였어요? 요나의 대상 지역, 전도 대상 지역. 니느웨,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자, 아수르는 세계사에는 뭐라고 이름이 나오느냐? 아시리아로 나와요. 자, 검색 아시리아 검색 볼까요? 자, 아시리아를 한번 볼까요? 폰도 안 가져왔어? 괜찮아. 자, 또 뭘 몰라? 없어요. 땡큐. 메소포타미아. 아, 내가 왜 지금 땡큐 했냐면 저쪽에서 시리가 반응을 했어.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라는 게 아시리아. 다른 거예요? 아시리아가 아수르라고. 아수르는 아시리아는 안 해. 우리가 배울 때는 아시리아인데. 쏘리. 같은 거예요. 쏘리. 아시리아. 볼까요? 아시리아. 자, 북부 티그리스강 상류를 중심으로 분성한 고대 국가 아시리아.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니네베 없다고요. 자꾸만 뭐 도와주겠대. 없다고요. 네. 자, 니느웨인데 여기는 니네베라고 하는 지경.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부분이 발전되었다. 자,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 수메르. 자, 인류 최초의 문명을 뭐라 그래요? 문명 지역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지. 들어보셨나? 들어나갔나? 키트 세력 이런 등등이다. 자, 그런데 한번더 아시리아는 뭐 거대한 나라요. 대제국이었고 사실은 아시리아와 아수르지 바벨론은 대제국 아시리아의 변방국가였어요. 사실은. 근데 대제국 바벨론이 되기까지는 사실 아시리아가 사실 영향력이 더 컸어. 물론 바벨탑 할 때 그 바벨탑 할 때의 그 위치가 지금의 뭐 이라크라고 하는 설이 강하니까 바벨로니아 지역에 그걸 보고 고대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대 바벨론이 있고 그러니까 고대 중에서도 완전 고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이 있어. 근데 보통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은 대제국일 때. 그 전에 아시리아가 지금 이 대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 아시리아. 거기에 수도가 니느웨.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한번 조금 흥망성쇠라고 하는 역사의 과정이 있잖아. 그래서 흥했다가 약간 망한 데가 있었어. 망할 때가 다시 새롭게 회복한다는 거지. 새롭게 회복하는 최고의 극치, 최고로 회복시킨 그 왕 때에 요나 보고 가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도 역대 솔로몬 이후에 역대 최고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야. 근데 여로보암 2세야. 2세라고 해서 아들은 아니고 여로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정통성에 따라서 한 번도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단 저 아합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 아합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아합 때 선지자 이름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가 문장이에요. 엘리야 정답. 엘리야 나도 모르게 엘리사가 나왔다.
엘리야. 그 아합 왕의 딸이 있어. 그 딸이 남쪽 유다의 왕의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갔는데 저거 남편이 죽었었네. 근데 저거 아들이 너무 어려. 그 사이에 이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요 딸이 그러니까 북쪽 지방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섭정이란 말 알아요. 어린 왕의 뒤에, 그러니까 모후라고 그러지. 그 모후 정치, 섭정 정치를 해. 해서 지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차지할 그 시점에 만약에 차지했더라면 유다의 정통성이 사라지면서 유다 왕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부분이 약간 문제가 생길 뻔했어. 그지? 사탄이 그렇게 그래 혈통적인 전쟁을 벌린 거지. 그때에 여왕이 될 뻔한 이길 하나님 탁 차단시켜. 그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성경 읽으면 진짜 성경은 정말 성경의 스토리를 제대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어보면 드라마 사극보다 재밌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정말. 그래서 거기에 그 성경 안에 진짜 업무 술술 다 나와.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여자들 구분해서 미안. 근데 남자들은 내 같은 경우는 그 한때에 내가 자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삼국지를 10번을 읽으면 세계를 정복한다 그랬어. 그래서 뭐 태동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삼국지를 10번 이상을 읽었대. 그래서 나 10번 읽었거든. 나 진짜 10번 이상 읽었다니까. 그 삼국지 전집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 그거를 나 10번 이상 읽었다니까. 뭐 물론 작가 바꿔가면서 한 작가를 계속 보면 재미없으니까 만화도 봤다가 이거 봤다가 이문연실도 봤다가 뭐도 봤다가 막 진짜 10번 이상 읽거든. 근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죠? 그런데 그 삼국지 안에 나오는 업무, 술수, 뭐 전략 이런 거 있죠? 성경 안에, 즉 성경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선지서 말고 역사서라고 하면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학까지를 보고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러거든. 그 역사서 안에 나오는 그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뭡니까? 남자들의 그 왕권 안에서의 그 다툼 일어나는 그 업무의 그 다툼과 그 사이에 그 여성들의 그 보이지 않는 정치적 파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더 적나라하게 나와. 야, 이게 성경이야 소설이야 할 만큼 적나라하게 진짜 재밌다니까. 근데 잘 안 읽어 성경을. 이상하게 성경 잘 안 읽더라.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그런 혈통을 바꿀 점에 딱 막아버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심심하면 일어나. 거의 20년, 30년 단위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 그래서 쿠데타 일어날 때마다 가문이, 그러니까 패밀리가 바뀌어. 그러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그러면서 또 쿠데타 일어나 한 4번 정도 쿠데타 일어날 때 다시 이 혈통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왕이 돼.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 이름 그대로 따는 거야. 그래서 여로보암 2세야.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그 이스라엘의 최고 강국을 이루었던 그 영토도 그렇고 강국을 이루었던 부국 강병이라 그러지. 그거를 다 회복할 시점이야. 그런데 그 회복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회복의 기준이 완전히 악한 모든 신들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내. 그때의 선지자가 요나야. 그러니까 아수르도 막 회복될 때, 최고로 회복될 때, 이스라엘도 최고로 회복될 때, 그러니까 회복된 나라끼리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지. 왜? 권력에 대한 정치, 그죠? 세계 제패를 둔 전쟁이 계속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하고 여하고 전쟁이 치열했겠어. 그 원수의 나라, 그것도 서울에 가서 복음 전해래. 그러니, 우리는 쉽게 요나 가라니까 안 갔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그 하늘 말도 안 듣고 저거 어디를 도망가 하지만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 그런데 딱 갔는데 그 니느웨가 성경에 보니까 큰 성읍 니느웨라고 그랬어. 그 큰 성읍. 어느 정도로 큰 성읍이냐 하니까 어느 정도가 3일 길을 빠른 길을
빠른 걸음으로 3일 길을 가도 반지름을 못 가. 그만큼 큰 도시야. 그러니까 뭐 부산 잽이 안 되지. 부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성이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 성이 연결을 해서 150개가 있습니다. 그런 데야. 거기가 아수르의 수도였어. 그러면 그 아수르 왕 그 국민들, 그지?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라는 개념이지, 그지? 거기에 복음 전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아수르가 나왔어? 우리가 뭐 하다가 아수르 나왔어? 아시리아? 아시리아. 맞아. 미안. 그랬는데 그때에 요나가 복음 전했을 때에 그 왕이 어떻게 했어? 회개했지. 그지? 그때의 아이들은 다 회개했지. 그지? 그러면 왕과 그 국민들과 그 아이들은 딱 아수르의 역사상 단 한 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 단 한 번 회개가 딱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때의 왕, 그때의 백성, 그때의 자녀로 딱 준비되어 있었다.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그 타임에. 근데 그 타임에 딱 한 번 기회를 주는 타임에 너가 가서 해. 완전 이거는 대박이지. 근데 안 갈라 했어. 몰랐던 거네. 그렇지. 그런 부분이지. 자, 그랬는데 그 뒤에 한 번 딱 기회가 있었지. 그러면 또 왕이 바뀔 거 아니야. 그 뒤에 왕은 쌩까버렸어. 그 아들인데, 아들이면 성경에 가면 그 아이까지 복음 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그 아이가 쌩까버렸어.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겠지. 요 사이에 엄청난 왕이 하나 나와. 이름 내가 까먹다. 미안하다.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뭐 했느냐.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지금 몇 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근 3000년 전이지. 근 3000년 전. 그때 이 왕이 뭐 했느냐. 대학을 만들었어요. 대학을.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가 벌써 뭐냐면 그 시대 당시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활동보다 더 앞선 시대야. 근데 거기에 거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 배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그런 대학의 원조들이 그 시대 앞 시대도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수메르 문명, 내가 최초의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랬잖아. 수메르 문명은 또 지금 말했던 아수르 있지, 요거 지금 말했던 보다 한 수메르가 2000년 한 3000년이 빨라. 그러면 합치면 지금 6000년이지. 우리로 말하면 6000년 전에 이 수메르 문명 안에 뭐가 있었다? 대학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 대학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르게 하면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고민은 6000년 전부터도 있었다는 이야기야.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욕구는 그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야. 근데 그런 대학을 우리가 간다? 너가 갔다? 너가 간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대학을 뭐라고 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지? 자, 그런 등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의 역사. 중국에는부터 한 차트 읽어봅니다. 시작. 중국에는 아득한 무슨 시절에 이미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상상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우순이라는 사람 BC 몇 년경 사람이야? 2257년. 그죠? BC 거기서 2208년 사이지. 누구 때지? 아브람 때네. 아브람 때요. 그래서 참고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를 같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세계사. 이런 거 있다. 너는 성경을 잘 읽는다 보고, 내가 성경을 잘 보네. 자, 엘리사는 엘리야 제자지.
엘리야 보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서 뭐에 영감 달라? 갑절의 영감. 자, 갑절의 영감이 힌트야, 힌트. 자, 엘리야는 평생에 기적을 7번 일으켰습니다. 엘리사는 몇 번을 일으켰을까요? 네. 그렇지. 맞아. 딱 살려보면 14번 이렇게. 진짜 그래. 재밌는 거. 자, 그런데 그 14번의 기적 가운데 이적을 생도와 관계되어서 8번을 일으켜요. 생도라면 쉽게 말하면 지도 생도 출신이잖아.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 신학교 대학교 학생. 그래서 생도들이 살던 신학교, 다시 말하면 대학이죠. 신학 대학교가 어디냐? 그게 도당성이에요. 그게 도당성이라. 그래서 도당성을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배우겠다고 엘리사 스승님한테 저 갑절의 영감 우리도 배우야지 이러면서 엄청 몰려온 거야. 몰려오니까 기숙사가 당연히 좁겠지. 그러면 기숙사가 뭐 해야 돼? 정축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그때가 BC 800년경이니까 엄청나지. 자, 그때가 언제냐면 청동기에서 철기 넘어가던 시대야. 그러니까 BC 800이라면 이제 딱 감을 잡는 게, 그래서 세계사하고 성경의 역사하고 같이 바라는 게 진짜 이런 의미예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라. 자,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니까 철이 기해 안 기해? 기하지. 그래서 철도끼가 하나 있다 마을에. 그러면 엄청 부자겠지. 그걸 하나 빌려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서 도끼짓 하다도 도끼 날아가는 장면 기억나? 모르는구나. 도끼질 하다가 그 정축할 거라고, 도단성에 기숙사 정축할 거라고 그 도끼를 마을에서 하나 빌려왔어. 철도끼를. 그래 치다가 나무 치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연못에 빠진 거야. 그게 막 연못. 그러니까 연못에 빠져갖고 어찌할꼬 이제 큰일 났다 이런다 난리가 났지. 왜?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그 갑절의 영감 그 14배 가운데 한 번의 기적을 그거 다 써먹는다? 나뭇가지 짱 그래갖고 자식들 비껴갖고 싹 흔드니까 그 철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와.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지. 그래서 그지? 그게 한국에 전래돼갖고 온 게 이게 금도끼가 은도끼 이게 니도끼냐 이렇게 변한 거야. 그지? 요나 생각해봐. 야 이게 니 자는 자의 어찌미냐. 저기 딱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냐? 니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날 빠져라. 아이 그럴 수는 없다. 결국 빠주지. 분당 그 자리. 그게 심청전이야. 원전이야. 와. 진짜. 아니 진짜. 피노키 아버지 그러니까. 브레이브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왜냐면 자 인류는 역사를 따져 올라가면 성경적 역사를 따져가면 인류는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 아담의 뿌리에서. 자 그러다가 다 언제 흩어지지? 무슨 사건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지는데 어느 끈이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졌지. 개인마다 다 언어가 흩어진 게 아니야. 어느 끈들이.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한 시스템에 아직 전체적으로 역사는 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이쪽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게 소문에 여기까지 세월 많이 지나서 오지. 오는 동안에 와전대가 오겠지. 변형대가 오잖아, 그지? 자, 그런 한 부분이야. 그래서 동양에서 있었던 일이 서양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많아. 중국의 역사 같은 게. 근데 와전대가 많이 가.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와전대가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야 만들어보자 심청전. 그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자세히 보면 홍길동하고 너무 많이 닮아있다. 그런 거 진짜 많이 닮아있어.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그래서 이런 한민족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날라리는 거지. 날라리는 그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철구하기가 힘든데 마을에서 겨우 하나 빌려왔는데 그 도끼 날이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적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 대학이라고는 시스템이 사실은 배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대학이라는 부분이 성경 구석구석에서도 굉장히 많이 역할들을 했던 모습들 보게 됩니다. 자, 그게 BC 한 800년, 900년 요 정도, 900년에서 800년 요 정도 시대. 그러면 BC 벌써 2000년 전에 중국에서는 있었을 때는 요즘에 성경의 BC 2000년 대는 누구였다고? 그죠? 자, 그러면 BC 2000년 대는
당군이 고조선 세울 때가 언제였더라? BC 2333년인가? 2000 몇 년이지? 고조선 어쨌든 빨리 쳐봐 뭐 정도야. 그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민족이 나라를 세울 때에 벌써 중국에서는 대학이 있었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한국이 더 빠르게 중국의 문화 시스템을 가져와서 대학을 빨리 세웁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후에는 국학이라는 이름, 요거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상상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 하왕조 때는, 자, 하왕조 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왕조 때에는 성균, 한나라 때에는 태학, 수나라와 청나라 때에는 국자감이라는 이름의 최고 교육기관이 존재했습니다. 잠깐만, 성균관, 태학, 국자감,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건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런 흐름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죠? 수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뭐를 만들었다? 대학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자, 이 중국의 교육제도는 시작. 이 중국의 교육제도는 훗날 한반도에까지 전해져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 고려와 조선시대의 성균관을 낳게 됩니다. 특히 태학은 종종 대학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했는데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서구대학 제도를 받아들일 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여급,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를 얻는데 이걸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해야지 했을 때 비슷한 거 보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조선 때 고려 때에 되어오던 대학 혹은 그 이전부터 되어오던 태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개념으로 번역하면 되겠다 해서 유니버시티를 대학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니다. 인도의 탁살라라는 곳에는 기원적 6세기부터 힌두교와 불교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팔라 왕조 때 날란다 대학교는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꼽히며 그보다 몇백 년 뒤에 등장한 비크라마 실라 대학교와 더불어 인도에서 불교 연구의 중심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사산왕조 시기에 의학, 철학, 신학과 과학을 연구하는 준디사프르 아카데미가 존재하였는데 6, 7세기경에 특히 의학 연구의 중심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아랍 문화혁명에도 모로코 페스의 알카라민 대학교, 이집트 카이로의 아라즈하르 대학교가 존재하였는데 이 두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학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학위에 대한 부분들. 자, 대학 4년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졸업장 받아요. 그럼 학위가 뭘까요? 학사. 그죠? 이게 MA라고 하기도 해요. 학사. 신학교 용어인데 MA가. 어쨌든 학사. 자,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학위를 받았어. 그죠? 석사. 그죠? 석사고 또 대학원에서는 그 석사를 배경으로 더 공부해서 받을 수 있어. 그건 뭐죠? 박사. 그죠? 그래서 박사 후 박사도 있어요. 박사 후 박사. 그게 진짜 박사라. 사실 어떤 면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철학 박사를 줘요. 그러면 철학을 연구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철학이라는 개념이 실은 학위를 받을 때 최고의 박사의 박사, 우리로 말하면 박사 중에서도 박사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박사 중에서도 진짜 우와 지금 박사 중에서도 박사야 이런 개념이 있죠. 그걸 보고 말하면 철학 박사라고 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이런 철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왜 그런 사람을 철학이라는 단어에 붙여서 박사라 할까요? 그만큼 철학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보면 되고 제일 뒤쪽으로 한번 봅시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안에 내용 중요하거든요. 제일 뒤에 대학과 철학 한번 보세요. 대학과 철학. 자, 대학과 철학 같이 읽어봅니다. 철학이 학문적으로 모든 지적 탐구의 기초가 된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의 모든 주요 학문이 철학에서 분화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문 간의 단절이 문제라면 그 끊어진 연줄을 다시 이어주고 메꿔줄 길은 철학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질적인 학문 간의 연계성을 찾는 길은 그것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거나 그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결국은 같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일 것인 바, 그 방법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역사적 원천으로 알려진 철학 외에서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자, 물리학 어디서 나왔죠?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죠? 야,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끼리 잘 쓰라 모르겠다. 아, 저거 좌표 찍혔다 내가. 아, 저거 좌표 찍었다. 저쪽에 우리 좌표 찍고 공격. 그지? 네티즌 애들 딱 보면 좌표 찍었다 들어가자 이러잖아. 그죠? 그 좌표 찍었다가 뭐예요? 좌표 찍었다는 말은 X축과 Y축, 그지? 그거 누가 만들었지? 데카르트. 그걸 보고 뭐예요? 평면 좌표라 그러지. 그 데카르트가 평면 좌표를 왜 만들었지? 뭐 잡으려고? 데카르트 뭘 잡으려고? 쥐 잡으려고. 아이고, 그 정도가 아니야. 데카르트는 진짜 게으른자거든. 진짜 게으른자. 하루에 10시간 이상 안 잡은 지는 꼼짝 못해. 그리고 늘 누워서 있으면 니 아직도 자나 이러면 아니야, 나는 일하는 중이야, 나는 지금 사유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핑계대고 막 이런 놈이야. 멋진 놈이었네. 근데 이게 자는데 너무 괴롭히는 거야. 잠을 못 자게. 누가? 파리가. 뭐지? 그래 보니까 파리가 저 앉아. 그런데 이게 또 나다가 저리 왔네. 저 자식 저거. 이러다 보니까 나는 것이 약간 일정하네. 그러면 저기 지금 나는 게 일정한데 저기에 딱 붙었다. 지금 붙은 저 자리 위치를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이래서 그것을 누워가지고 평면 좌표를 만든 거야. 그래서 X축, Y축. 그래서 그를 게으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스콜라라는 개념이에요. 그 라틴어로 스콜라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 신학을 개신교 스콜라주의라 그러거든. 개혁주의 스콜라 신학이라 그래요. 스콜라라는 게으르다는 얘기야. 근데 게으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철학도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재밌는 책 해야지. 힘들어 죽겠다. 나도 몰라. 그래 돼 있더라. 책 보니까. 자, 그러면 다 읽었나?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왔어. 한 번만 더 보자. 자, 인도 쭉쭉쭉 내려와서 아까 지금 어디 갔죠? 학위를 준다는 게 어디 갔죠? 학위. 자, 서구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좀 되나? 하나 더 올라갑시다. 아랍의 대학에서는 이쪽. 아랍의 대학에서는 시작. 아랍의 대학에서는 의학은 물론이고 신학, 철학, 문법, 이슬람법, 천문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서구의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대학가들이 일본 지성에게 닫혀있는 연구자들의 명예에 가깝다고. 선생과 학생의 비별도 없었고 한립된 커리큘럼 없이 플라톤이 던지는 물음을 학자들이 공동으로 대답하는 식의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아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때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쓰지 말라 라는 경고가 붙어 있다는 정설에 비추어 볼 때 교과 과목 안에 수학, 기하학은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편, 여러분 그 플라톤이 썼던 대화편,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 대화편 정도는 진짜 이거는 고등학교 상식이에요. 상식이요? 이거는 진짜 고등학생이 필수 상식이라고 하는데 좀 읽어주시면 좋아요. 자, 예, 자, 대화편 물론 여러분도 시험 치기 위해서 대화편에 띡띡띡띡 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이런 거 나오는데 문답편 뭐 저거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다 치고 자 읽어봅니다. 대화편에 시작. 대화편에 모사된 장면으로 미루어 때 대화를 통해 진리에 접근하는 변정론이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배출한 최고의 학자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일 겁니다. 거기서 그는 19년 동안 공부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는 오늘날의 아카데미가 의미하는 것처럼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의 모임이 학술원에 가까웠습니다. 자, 원래 대학은 이런 거예요.
원래 대학은. 근데 요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대해서 요렇게 조금 뭡니까? 미리 선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잖아. 들어갔는데 요런 선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성의 학당으로 내가 들어갔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 은양쌤님 네? 네? 교수님이 네. 들고 오는 교수님 그 강의 노트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는 실습이라서 강의 노트를 들고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없어서.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론 수업은 안 해요. 이런 수업 할 때 줌으로 해서 교수님이 그걸 아무튼 띄워줘요. 그 선생님들 못 봤네요. 네. 들어가면 진짜 실망하는 게 그 교수님이 20년 30년 된 노트 들고 온다. 들고 와가지고 고등학교보다 더 심하게 어떤 교수님은 처음에 딱 뒤도 안 돌아보고 출석 한번 부르고 제발 써. 쓰면서 자 받아 쓰세요. 어디 쓰세요. 다 쓰세요 하면 종 딱 쳐. 그러면 오늘 수업 끝.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환상을 품고 갔다가 1년 동안에 그 환상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럴 바에 내가 말라 대학 갔나? 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학교를 그만두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1학년 때 꼭 그런다? 근데 2학년 올라오면 좀 달라져. 3학년 올라오면 달라져. 이상하게. 그렇게 교수님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예? 왜냐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바꾸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그것이 대학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 전혀 바꾸지 않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내에서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에 대한 학생 평가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 교수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가 점수가 좋아야 교수님들도 계속 붙어 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약을 또 맺을 수가 있어. 그 학교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 원래 대학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대학은. 자, 그 다음에 BA 학사 나옵니까? 네. 자, 약간 위에 올라봅시다. 그 BA에서 한 네 번째 줄 위에 중세 말에 이르면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대학의 이름의 대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탈리아 시작. 이탈리아의 볼로나 대학, 훗날 소르본으로 알려진 파리 대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그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됐습니다. 특히 이 대학들은 서구에서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 학위 한번 봅시다. 학사, BA, 석사, MA, 박사, PhD 이런 학위 제도는 이 시기에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 대학의 박사 학위는 물론 이슬람 문명에서 들어온 겁니다. 아랍의 대학에서 박사는 원래 법률적 견해를 가르치거나 제기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의미했습니다. 자, 조금만요. 아랍의 대학에서 박사는 이렇게 법학에 한정된 자격증이었으나 유럽의 대학들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서유럽에서 최초로 박사 학위가 수여된 것은 1150년 파리 대학교에서 일인데,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시작. 철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까지 철학 박사, PhD를 수여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고대와 중세의 전통에서 비롯된 간섭입니다. 당시의 철학이라는 말은 오늘날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철학은 그저 여러 학문 중 하나일 뿐이지만 중세 때만 해도 그것은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철학이 아닌 다른 분과를 전공한 이들에게까지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한편 19세기까지만 해도 박사학위는 여전히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에만 존재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뭐죠? 공통특징, 신학, 법학, 의학, 공통특징, 철학인데 그보다 조금 더 뭐라 그랬죠? 넌센스는 아닌데 공통특징 뭐죠? 이들의 졸업자들은 가운을 입어요. 그죠? 그래서 가운 입는 직업의 사람들, 가운 입는 학자들 있죠? 가운 입는 학문을 한 사람들에게 박사학위를 줬어요. 특징.
그래서 목사들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해요? 가운 입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여러분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죠? 최소한 목사님들은 석사 출신들이에요. 최소한. 저도 MDB 그 학위가 있어요. 자, MDB는 석사, 목회학 석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다른 분야 시작. 다른 모든 분야에까지 널리 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은 독일 대학의 전통으로 오늘날에는 모든 대학에서 이 독일식 간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오늘날이야 철학은 이거 보입니까? 아까 읽었던 것 중에 네. 그저 여러 한 문장 하나인데 중점만 해도 그것은 보세요.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자, 지금 대학에는 큰 덩어리를 보면 인문학부가 있고 사회학부가 있고 자연학부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학부에서도 또 그 의과, 공대 이런 쪽으로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자연학과에서 뭐죠? 기술학 저기 학과가 조금 따로 분류를 따로 띄기도 해요. 따로 띄기도 하는데 그런 큰 덩어리가 사실은 뭐죠? 벌써 19세기 이전에 벌써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렇게 대학이 요런 식으로 간다. 밥 먹고 조금 더 짚어보고 이 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봅시다. 철학과 정도. 요 정도의 분위기면 충분하게 읽을 수 있어요.